기온이 건조특보 속에 강풍이 예상된다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일대에 대형 산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도내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강원 산지와 태백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광역의원에 이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 영동 지역 강릉과 속초, 태백 지역 시의원 선거구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길어지면서 오징어 체납기어선들의 러시아 수역 조업이 무산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동해시와 LS전선이 4단계 투자 협약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 고용과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 일대에 대형 산불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22일까지 동해안 일대에 평균 초속 10에서 18m의 강풍이 불고 순간 초속 25m의 강풍이 예상된다며 강원 영동 지역 6개 시군과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에 대형 산불 특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초속 6m의 바람과 경사 30도의 산악 지형에서의 산불 확산 속도가 평지에 바람이 없는 조건과 비교해 78배나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강원 산지와 태백 지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건조경보로 변경됐습니다. 4월 20일 오늘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어제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주변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황구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삭발에 나선 사람들. 이들은 모두 전국에서 모인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입니다. 가족 구성원인 발달장애인의 전생의 돌봄을 오로지 가정이 도맡는다며 국가를 상대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삭발식에 강원도에서는 30여 명이 참석해 이 중 3명이 함께 머리를 밀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의 그 어른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없는 사람 취급을 했었고 결국은 그런 정책, 그런 환경이 제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은 장애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립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지적장애와 자폐를 가진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낮 시간 프로그램이나 일자리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운영되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중단돼 발달장애인 대부분은 온종일 집에만 머무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엔 학교를 가고 치료 프로그램을 받으며 낮 시간을 보내지만 성인의 경우 각종 지원이 끊겨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평생교육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학령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기에도 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새로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한 해 평균 14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의 증가율로 보면 많은 분들이 장애 등록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분들이 장애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의 안내를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어렵다, 힘들다란 말은 많지만 정작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길어지면서 체납기어선의 러시아 수역 조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조업 쿼터 확보와 입어료 책정 등을 위한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실상 올해 러시아 수역 입어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대형 체납기 어선들은 오징어를 잡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 수역으로 떠납니다. 해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 정부와의 어업 협상을 통해 조업 쿼터를 배정받으면 입어료를 내고 600km가 넘는 먼 거리까지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20척 안팎이 러시아 어장에 들어가 최근 4년간 2,375톤의 오징어를 잡았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오징어 생산량의 10.3%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징어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어민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체납기 어선의 러시아 수역 이버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금융 제재로 이버료 지급도 막힌 상태입니다. 조업 준비를 위해 대기 중인 어업인들은 러시아 수역 이버가 무산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못 갈 것이다라고 이제 거기는 한 8, 90%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희미한 한 10%의 희망만 가지고 있는 거지. 기대는 크게는 안 가지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러시아와 어업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각종 제재로 쿼터 배정과 이버 조건 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러시아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협의 중인 상황이라서 결론이 났으면 이제 말씀드리는데. 올해 러시아 수역 조업이 무산된다면 오징어는 물론 명태와 대구 등 러시아에서 잡는 다른 수산물의 국내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국민의힘이 강원도지사 후보 선출 방식을 경선으로 바꾸면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김진태, 황상무 예비후보 간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거쳐 이번 주 토요일인 23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진태 예비후보는 오늘 한국은행 본점을 춘천에 유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책 공약에 나섰고, 황상무 예비후보는 오늘 도내 대학 교수 지지 선언에 힘입어 지지도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지사 출마를 요청받고 있는 이광재 국회의원은 내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역의원에 이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 영동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강원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최종 의결안에 따르면 강릉시 가선거구와 나선거구가 내곡동과 강남동 중심으로 분리되면서 의원 정원이 가선거구 2석, 나선거구는 3석이 됐습니다. 나머지 선거구의 행정구역에도 변화가 있는 가운데 바선거구의 의원 정원은 2석에서 3석으로 늘었습니다. 태백에서는 가선거구에 기존 나선거구 지역이었던 구문소동과 철암동이 편입됐고, 속초에서는 대포동이 가선거구로 편입되면서 나선거구가 조양동과 노학동으로 조정됐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이달 말 도의회 의결을 거쳐 5월 6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5주째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도내에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3,26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시군별 확진자는 원주 757명, 춘천 661명, 강릉 447명, 동해 203명, 속초 186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45만 9,189명입니다. 강원도 누적 사망자는 700명,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6%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한풀 꺾이면서 이제 학교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하지만 비말 차단용도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체험 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와 함께했던 2년, 허주희 기자가 되짚어드립니다. 강원도에서 학생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건 2020년 4월 2일입니다. 이후 교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학교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와 소독제가 비치됐습니다. 전례 없던 상황에 학생들은 수개월 동안 등교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아야 했고, 돌봄 공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아침 등교를 할 때도 자가검진 앱에서 매일 건강 상태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작년에는 학력 격차 문제로 등교 수업을 재개했지만 원격 수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도 이때부터 시작됐지만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학생과 교직원 전용 PCR 선별검사소를 춘천과 원주, 강릉 거점 지역에 운영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키트도 학교에서 매주 나눠줬습니다. 2년 동안 발생한 강원도 학생 확진자는 전체 학생 수의 40%를 넘는 6만 6,700명. 다행히 최근 들어 확진세가 꺾이면서 지난달 4만 9천 명이던 학생 확진자는 이달에는 14,000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 다 맞추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보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원래대로 수업을 그대로 잘 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 활동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방역 목적의 원격 수업은 종료되고 매주 나눠주던 신속항원 검사 키트도 학교에서 필요할 때 자체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KF80 이상을 권장했던 마스크는 비말 차단용도 가능해졌습니다. 학생 교직원 전용 선별검사소도 오는 29일이면 운영이 끝납니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모든 교육 활동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추진합니다. 교회 체험활동은 100명 미만으로 권장하되 체험 수업과 수학여행 등 모든 활동도 가능해졌습니다. 체험학습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이제 전체 풀어나가는 분위기라서 하반기에는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앱은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급식실 지정 좌석제와 체육관 동시 수업 등은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확정하면 1학기 기말고사의 확진자 응시도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발생 2년 만에 발표된 일상회복 방안은 5월 2일부터 시행되지만 준비된 학교는 이달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동해시와 LS전선이 4단계 투자 협약을 맺고 지역 주민 고용과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S전선은 내년 말까지 4단계 투자 협약을 이행하며 1,200억 원을 투입해 해저 4공장 등 공장 증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고용 계획 인원 100명 가운데 동해 시민을 최소 50% 이상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투자 금액 1,200억 원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을 관내 업체에 발주하고 문화관광기금 10억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 상생 활동도 함께 추진합니다. LS전선은 지난 2월 공장 증설을 위해 송정 일반산업단지 3블록을 매입했고 첫 해저 포설선인 8,000톤급 GL2030호를 취항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충청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철도 전성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광역 급행철도인 GTX-A와 B노선 확장과 조기 착공 등을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TX-B 노선이 춘천까지 연장되면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가 예정된 만큼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동서횡단 광역철도가 마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접경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GTX-B 노선 확장을 위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재도전합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예비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서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해 속초만의 특색 있는 핵심 사업 등 수정 보완을 거쳐 올해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문화재단의 문화도시 실무 전담팀을 구성해 문화도시 사업을 알리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5년 동안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아 총 20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올해는 6월 말 공모 신청이 이루어집니다.